안녕하세요. 시댁이야기 라디오입니다. 아가씨가 저를 개무시하는데 미쳐버리겠네요. 라는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심심할 때 눈과 귀로만 시댁이야기 라디오를 즐겼는데 이젠 제가 사연을 보내게 되는 입장이네요. 보낼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익명이니까 솔직하게 털어놓고 어떻게 할지 조언을 듣고 싶어서 보내봅니다. 저는 이제 2년이 조금 안 된 아직까지는 신혼부부인 새댁이며 지금의 남편과는 지인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죠. 제 남편은 듬직하다가도 가끔 보면 좀 모자란 면이 있고 세상 물정 모르는 것 같아 좀 믿음직스럽지 못했었지만 저에게만큼은 슈퍼맨이 되어주려고 하는 모습에 반해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댁도 뭔가 쿨하다고 해야 할지 어머님은 저에게 크게 터치를 안 하시고 아버님은 좀 근엄하고 엄한 성격인 느낌이라 말 한마디 조심스럽게 합니다. 그렇다고 호통치시는 분은 아니고 제가 큰 실수를 저지르지 않는 이상 크게 말씀 없는 분이세요. 근데 남편의 여동생, 즉 제 아가씨 되는 분은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저를 개무시합니다. 솔직히 아가씨가 남편도 자기 동생 취급하는 느낌이 드는데 남편은 이미 그것에 대해 무감각한지 아무렇지도 않게 흘려버리는 자체가 저는 기분이 나빠요. 엄연히 제가 손 윗사람인데 저를 자꾸 무시하고 집안일에 대해서는 저를 빼고 얘기하려고 해요. 아가씨가 서울 명문대 나왔다고 집안 사람들을 진두지휘하려고 하는 스타일이며 솔직히 시댁 서열 1위가 아가씨거든요. 시댁에서 아버님이나 어머님도 아가씨가 한마디 하면 그래 그렇게 하자 라고 하시지 한 번도 다른 의견을 내시거나 반대하신 적이 없으세요. 제가 의견을 내면 아가씨께서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안 된다고 하고 저는 마음에 안 들어서 입 다물고 있으면 아가씨는 사람 약오르게 이렇게 말을 해요. 새언니 기분 상하셨어요? 아니 기분 상하게 할 행동을 왜 했대요? 게다가 처음 결혼할 때는 몰랐는데 시댁이 생각보다 좀 많이 잘 살아요. 남편이 가끔씩 세상 물정 모르고 얘기할 때가 있었는데 왜 그랬나 싶었더니 어릴 때 풍족하게 오냐오냐 살아서 그랬던 거라 생각이 들었어요. 아버님께서는 건설계통에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계시며 옛날에는 전력발전소, 고속도로나 다리를 건설하는 회사라 서울의 지하철도 아버님께서 직접 건설한 것도 있는 분이라 제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 중 아마 토목계통이 있으시면 지하철이나 전력발전소 같은 건물을 지으면 수입이 얼마나 들어오는지는 아실 거예요. 근데 이것도 제가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며 처음에 아버님은 본인이 그냥 토목쟁이라고 하시길 그러려니 했고 도시에서 사시는 것도 아니고 정말 시골 산골에 전원주택이 있어서 평범한 집안인 줄 알았어요. 저희 남편 총각 시절에도 지방 조그마한 원룸에서 자취하고 옷도 고급류가 아니라 그냥 정말 평범한 옷들만 입어서 전혀 부잣집처럼은 안 보였거든요. 1년 좀 지나고 나서 진짜 우연히 정말 우연히 알게 되었고 제가 정말 남편한테 서운해서 그런 걸 뭐하러 숨기냐 우린 부부 아니냐 왜 숨기냐 막 투덜대니까 남편이 우물쭈물하더니 자기 여동생이 얘기하지 말라고 했다는데 그 말에 얼마나 기가 막히던지 모르실 거예요. 말하지 말라고 말 안 해준 모자란 남편이나 말하지 말라고 한 아가씨나 진짜 사람 왕따 되는 기분이 들어서 아가씨한테 전화해서 왜 그런 걸 숨기냐 따지니까 아가씨는 정말 당당하게 얘기할 이유도 없지 않아요? 라고 하시며 아버지가 토목계통에 일하는 게 거짓말도 아니고 집이 평범하든 잘 살든 그건 관계없지 않나? 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진짜 배신감이 들었어요. 나를 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느낌이 확 들었고 넌 남이야 라고 일부러 선 긋는 것 같아서 별거 아닌데 진짜 배신감 들더라고요. 더 웃긴 건 남편의 소득에 아가씨가 관여를 하는데 아가씨가 무슨 경영 컨설턴트인지 무슨 직업인지 잘 모르겠지만 금융계통이라고 남편 적금을 얼마 모아놨는지에 대해 물어보는데 웃겨서 말이 안 나왔죠. 남편이 좀 철없기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결혼을 했으면
저희 부부의 일인데 아가씨가 참견을 합니다. 사건이 터진 건 광복절날 맞춰서 휴가 써서 시댁에 모였는데 아가씨가 남편을 잠깐 부르길래 저는 찝찝했지만 둘이 남매니까 뭐 그러려니 했죠. 그리고 거실에 앉아있는 어머님 아버님께 가서 앉더니 아가씨가 저희 부부 일에 대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남편은 일반 회사에서 일하는데 이번에 서울 쪽에 발령이 나버리는 바람에 지방에 있는 단독주택집을 처분하고 남편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서울 아파트에 전세라도 얻으려고 했었거든요. 남편이 그걸 아가씨한테 말했는지 안 된다고 아가씨는 강하게 반대를 하더라고요. 저는 여태까지 쌓여온 감정도 있고 해서 아가씨한테 아가씨가 뭔데 우리 부부의 일을 참견하세요? 라고 하니 제가 그렇게 얘기할 줄은 몰랐는지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이내 저를 한심하게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 집은 어머니 아버지가 고생해서 25년 전에 처음으로 산 주택이고 주택을 오빠에게 준 이유는 오빠가 결혼했으니까 장남으로서 잘 부탁한다고 맡긴 거지 멋대로 사고 팔라고 준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얘기 들어보니까 서울에 정착된 게 아니고 잘하면 또 지방으로 발령 날 수도 있다는데 차라리 아파트 말고 빌라 전세를 얻으라고 말하더라고요. 아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부부 사는데 넓은 아파트가 왜 필요하냐는 식으로 말하길래 제가 너무 간섭하는 느낌을 받아 화가 나서 말했죠. 우리 부부가 아파트에 살든 빌라에 살든 그건 우리 부부가 선택할 일이지 그게 어째서 아가씨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서 대출 받겠다는 건데 왜 아가씨가 참견하는 거죠? 제가 어이가 없어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가씨는 당당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빠 돈이 아니잖아요. 그 돈 따지고 보면 엄연히 우리 부모님 피땀 흘려서 산 겁니다. 새언니네가 멋대로 처분할 권리 없어요. 오빠 명의로 대출을 받든 둘이 비상금으로 모은 적금을 깨든 신경 안 쓰는데 그 집 건들면 두 번 다시 이 집에 발붙일 생각하지 마세요. 얼마나 싸가지 없게 말하던지. 남편은 아가씨 귀에 눌려서 찍소리도 못하고 어머님 아버님도 아무 말씀도 없으시더라고요. 진짜 남편조차 제 편 안 들어주니까 억울해서 눈물 나는데 남편은 그런 절 보며 당황했는지 어쩔 줄 몰라 하고 아가씨는 아랑곳 않고 계속 얘기했어요. 부모님 재산은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까지 아무도 못 건드립니다. 그리고 오빠도 잘 들어. 오빠 명의로 된 집 오빠 거 아니야. 확실한 부모님 재산이니까 건들 생각하지 마. 그러면서 서울 전세금은 자기가 보태주겠다며 얘기하는데 얼마나 열이 받던지 항상 저런 식이에요. 뭐든 자기가 옳다고 얘기하고 시댁에서는 아가씨 말에 찍소리도 못하고 남편은 아주 아가씨한테 꽉 붙잡힌 데다가 아가씨가 결혼할 때 자기 차 없다고 차 선물해주니까 간이고 쓸개고 다 내놨어요. 자존심도 없는지 자기 무시하는 건 아무렇지도 않아 하고 본인이 저렇게 무시받으니까 괜히 저까지 아랫사람으로 취급하면서 가르치려고 드는데 너무 어이가 없어요. 제가 필요 없다고 아가씨 도움 안 받는다고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고 하니까 남편은 뭐가 두려운지 눈치 보면서 곤란해하고 아가씨는 혼자 선심 쓰는 척하며 언니가 지금 서운해서 그러는 것 같은데 진정하시고 잘 한번 생각해보고 토요일에 만나서 얘기해요. 라며 아주 대인배 납셨더라고요. 집으로 돌아와서 남편하고 말 안 하고 찬바람 쌩쌩 불고 있는 와중에 아가씨는 토요일에 대전으로 온다고 하는데 저는 솔직히 아가씨하고 얘기하기도 싫습니다. 분명 자기가 옳다고 우기면서 무조건 자기 뜻대로 할 게 뻔하고 아직까지도 남편은 지금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를 몰라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상황이 도대체 남편이랑 저랑 사는 건지 아가씨랑 사는 건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납득이 가질 않네요. 하나하나 간섭하고 트집 잡는 아가씨도 너무 싫지만 옆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남편이나 시부모님도 너무 믿고 화가 나네요. 제가 예민한 건지 누가 잘못된 건지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께 판단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도 사연을 보내주신 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되며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